안녕하세요, 오승현입니다. 베스트 커플을 찾는 시간. 자, 오늘은 여러분도 굉장히 좋아하는 앰프죠? NAD M33. 뭐 수도 없이 들어보고 뭐 이미 다 사용하고 또 사용했다 내보내시고 내보내 다시 또 들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이런 제품이고 이제 버전 2가 나온다는 얘기도 많이 솔솔 나오고 있는 이런 제품인데, M33이 화제가 된 거는 새로운 방식으로 스튜디오 파일의 A 클래스에 전격적으로 올라가서 추천이 되면서 그때 화제가 좀 모아진 거죠. 나 NAD가 또 무슨 제품을 만들었어 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니 램브룩 그룹하고 램브룩 그룹이 정확하게 편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인프라들이 이 제품을 밀어 올렸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제품의 M33의 두 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가 이 브루노 푸제이가 만든 브루의 이 그 모듈이라고 해야 되겠죠. 증폭단. 그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그 다음에 이 램브룩 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생긴 혜택. 그 블루 OS 이 뛰어난 시스템, 이 스트리밍 시스템을 탑재한 이게 날개를 달아줬죠. 그래서 이 제품을 아예 블루 OS 스트리밍 앰프라고 처음에 자사에서는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뭐 그건 화제거리고, 이런 화제성을 타고 더욱 놀라웠던 거는 드라이브가 워낙에 뛰어났다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엔 이래요. 이거의 전초전이라 뭐 프리미어식으로 뭐 일부러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M10이 일단 출시가 됐어요. 요만한 박스형으로. 그래서 이거 NAD가 일을 냈네 하고서 좋아하고 있는데, M33이 그 뒤를 이어서 불과 한 몇 달 간격으로 나오면서 M10을 훌쩍 뛰어넘는 소리를 들려주니까, 정확히 말하면 소리라기보다 드라이브를 들려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완전히 휙 쏠리게 된, 어떤 이 링도르프, 피터 링도르프라는 마케팅의 귀재, 이 오디오계 마당발 이분의 역할이 크긴 했지만 제품 자체의 성능을 타고서 뛰어난 성능을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알리기 시작한 거에 하여튼 조화가 잘 돼서 그렇게 화제를 끌어모았던 것 같습니다. NAD M33 뭐 제가 굳이 다시 부언을 할 필요가 없기도 하겠지만, 이 제품은 간단해요. 이 제품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종종 이제 저희는 지금 제가 하는 이 베스트 커플 추천은 스피커를 중심으로 흐르는데, 이제 종종 앰프를 중심으로 스피커를 추천하는 그런 기회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M33이 이제 첫 번째 앰프, 그렇게 추천하는 앰프로 시작하는 첫 번째인데, 이 제품을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어떤 스피커로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M33은 이 제품은 간단히 보면 이 제품이 다른 제품이 없는 어떤 차별성, 이 제품을 끌어내려면 이 제품에서 이 제품의 소리를 듣는 방법이 뭐냐면, 요약하자면 초정수 캐로라는 게 빠져 있어요. 한쪽에는 대단히 뛰어난 그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모듈을 쓴, 또 뭐 그 칩만 써가지고 전체 소리가 다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체 회로로 구성을 해서 드라이브를 뛰어나게 만든 그런 앰플리파이어의 성능이 있는가 하면, 이쪽 한편엔 바로 그런 초정숙 회로가, 정확히 말하면 초정속 그라운딩 방식과 내부 설계, 굉장히 이 전원부, 디지털부, 아날로그부는 전부 차폐를 잘 시켜놨어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 드라이브의 의미가 없다. 왜곡이 된 채로, 노이즈가 탄 채로 증폭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메시지를 심어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잘 들려줄 스피커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블루 OS 시스템, 뭐 이거 기능까지 말하자면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블루 OS 시스템의 그 편리함과 굉장히 유저 인터페이스가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뭐 디락 라이브 같은 자잘한 기능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제품 DAC 성능이 그게 사브로 9038 프로인가 그렇죠, 이 제품이. 하여튼 24비트 384kHz까지 PCM, 그런 해상력을 갖는 그런 또 뛰어난 제품. 그 다음에 포노단을 특이하게 디지털을 엄청나게 업샘플링 한 다음에 다시 다운샘플링해서 그렇게 아날로그로 출력을 하는 포노단이 또 독특하게 있어서, 이 제품 포노단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노단 쓰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이 제품을 쓰는 분들은 포노단을 한번 꼭 써보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런 특성, 그 앰프의 드라이브, 굉장히 초정숙 기반 앰프 성능, 그 다음에 이런 블루 OS 시스템 스트리머를 장착한 기능들,
이런 거를 잘 쓸 스피커들이 얼핏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을 다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하이 스피드, 저희가 종종 얘기하는 신호에 대한 반응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200W 대출력으로 드라이브를 해요. D클래스 증폭으로. 그런 제품이 어느 스피커나 다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쉘프는 저는 그 전응률 북쉘프를 드라이브를 굉장히 잘하지만 결과물이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NAD M33 쓰시는 분들한테 저는 가능하면 큰 스피커를 써라. 그리고 대구경 우퍼나 이런 인클로저 자체의 공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베이스 유닛이 크거나 안에 인클로저 용량이 넓어서 드라이브가 좀 어려운 스피커들 있죠. 소리는 나고 종종 이제 소리가 풍성해서 좋다 하는 스피커들이 저역에 왜곡이 나 있는 채로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걸 정확하게 들었을 때 원래 이렇게 나야 되는구나, 이런 소리를 끌어주는 대표적인 앰프로 사용하시는 게 NAD M33을 잘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너무 왜소해지거나 하이스피드의 이런 드라이브의 과정에서, 그다음에 너무 좀 건조해지지 않게, 그리고 굉장히 정숙한 특성을 살려서 마이크로 다이나믹스 같은 걸 잘 살려주는 그런 스피커들, 이런 게 굉장히 잘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소리샵 제품 중에 먼저 딱 보이는 게 바로 프로악이에요. 프로악의 저 D48 같은 제품, 25도 있지만 이 제품들이 베이스를 제대로 소리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를 저역을 팡팡 쏟아지는 채로 그냥 들기는, 이 아래 다운 파이링을 하는 대표적인 제품들이잖아요. 그렇게 들으시는, 저역을 그냥 양감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프로악은 그렇게 들으라고 만들었다기보다 그거보다는 더 정확하게 들으라고 만든, 하지만 베이스 양감, 베이스의 어떤 그런 권위감 이런 걸 주려고 만든 그런 톨보이들인데, 그걸 제대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앰프들이 은근히 많지 않아요. 모른 채로 듣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NAD M33을 붙이잖아요. 스피커가 고분고분해진다고 할까? 아주 작은 신호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D48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D48을 이 전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앰프가 돼요. 전대역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악 스피커도 전부 이제 R 버전, 리본 트위터, 그 다음에 상위 K1, 이런 K10 이런 제품들은 이제 케블라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 굉장히 대역이 굉장히 넓은 높은 대역, 그 다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아주 미세한 신호들 있잖아요. 소리 양감이 볼륨이 크건 작건 굉장히 미세한 신호 있죠. 짧게 아주 그 표현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음악이 다르게 들리는, NAD M33이 그런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NAD M33이 아주 파워 드라이브만으로 듣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고역에서 그런 아주 초정숙 그 노이즈 레벨이 낮은 채로 그런 소리를 잘 내는 앰프가 NAD M33입니다. 그걸 모르고 듣고 계셨다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그분을 테스트 해보세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D48 같은 아직은 그냥 이런 패브릭 돔을 쓰는 스피커들에서 고역의 해상도를 올려주는 효과가 큰 앰프가 바로 NAD M33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먼저 직관적으로 나타나기로는 아래쪽 베이스가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베이스의 해상도가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잘 보여주는 바로 그런 스피커가 NAD M33으로 드라이브하는 프로악 D48이 됩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이 역시 이런 대구경 스피커들, 그 다음에 통울림이 많은 스피커들의 어떤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타노이가 있어요. 타노이 여러 스피커들이 있지만 2급에 맞는 프레스티지급 중에 이제 턴베리 같은 스피커들, 10인치 우퍼를 기반으로 한 가장 보편적인 타노이, 이런 거에 어떤 그냥 샘플로 보자면 턴베리 GR 버전, 이런 스피커가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타노이 GR, 제가 이제 종종 베스트 커플에서도 M33에도 추천을 하고 타노이 스피커들에도 M33을 종종 추천을 많이 하는데, 턴베리 GR 같은 10인치 우퍼를 가진 가장 그래도 가구형 이런 반듯한 박스형을 가진 스피커에다 M33이 드라이브를 하면은, 역시 타노이의 베이스는 원래 이렇게 울리라고 만든, 그래서 펄프콘을 쓰는구나 라는 느낌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베이스가 이렇게 풍성하게 울리지 않고 통에서 나오는 울림은 울림대로 짧게 나오긴 하지만, 이 GR 버전들은 소리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락 음악을 들어도 좋아요. M33으로 턴베리 GR에다가
뭐 저희 종종 듣는 뭐 레드 핫 칠리 페퍼스나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 들어보시면 그 하드한 베이스, 드러밍, 빠른 드러밍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확한 어떤 그 보컬 같은 음색 있잖아요. 락음악 보컬들도 굉장히 멋지게 이런 소리가 원래 나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조합이 바로 NAD M33하고 탄노이 조합입니다. 탄노이로 클래식만 듣지 마시고, 클래식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 음악들을 한번 턴베리 GR에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아주 색다른 기에 또 NAD M33 그 다음에 탄노이 턴베리 GR의 새로운 발견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위로 가볼게요. 이 NAD M33 가격이 요새 한 700까지 올랐죠. 모든 오디오 가격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여파로. 하여튼 원래 700만 원대의 앰프라고 보자면 이제 앰프 가격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맞는 조합이 아닐까 싶은 조합으로 오디오 벡터 R3 아방가르드가 보여요. 오디오 벡터라는 스피커는 일단 앰프를 잘 갖춰주지 않으면 사실은 많은 부분을 놓쳐요. 특히 저 위에 R 시리즈들, 아방가르드, 아르떼 이런 상급기들, 고가 제품들은 굉장히 어쿠스틱을 아시겠지만 유닛을 여러 개 멀티 유닛으로 달고 아래 뭐 이렇게 아이소바릭도 달고 뒤로도 유닛이 있고 또 굉장히 덕트 이 베이스 리플렉터 홀들이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최적의 소리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설계된 스피커인데 앰프를 잘 붙여줄수록 그것도 역시 놀라운 소리들이 발견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스피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R3 아방가르드가 국내에서 오디오 벡터 제품 중에 제일 많이 팔릴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가장 어떻게 보면 중간쯤에 위치하는 제품이고, 물론 이쪽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QR5 같은 또 베스트셀러들이 있긴 하지만 원래 본인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저 상급기부터 아래로 쭉쭉 이렇게 발전해온 그런 브랜드라고 봤을 때 R 시리즈의 어떤 그 오디오 벡터의 원래 시그너처들이 다 담겨 있고, 그거에 가장 좀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만만한 가격대에 있는 제품이 R3 아방가르드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가장 제 주변에도 많이 갖고 있는 오디오 벡터 제품 중에 그런 스피커가 R3 아방가르드였던 것 같은데요. 이 스피커가 대역이 무지하게 넓어요.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저 낮은 대역이 이제 20Hz대까지 내려가고, 위는 이 소위 RAMT를 써서 45kHz? 엄청나게 높은 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청 주파수를 넘는 그 높은 대역은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뒤에 이런 앰비언스로 들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있고, 그러니까 20kHz 끊기는 스피커와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40kHz, 50kHz, 100kHz가 넘어가는 그런 대역을 가진 스피커에서는 트위터에서는 어떤 소리가 다 차이가 나냐면 뒤로 나타나는 어떤 공간감이나 음색의 하모닉스 같은 게 달라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귀담아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가 들리는 대로 들으면 공간 표현과 어떤 음색의 질감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에서 그런 소리를 끌어내주기 위해서는 NAD M33 같은 그런, 사실 이 앰프의 저는 본질은 저역 드라이브는 흥미 차원에서 오디오적 재미라고 한다면 어떤 음악적 발견은 상위 대역에서 많이 있어요. 그거 잘 모르시죠? M33을 집에서 많이 들어보시고 그런 고역 특성이 좋은 스피커에 들어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소리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R3 아방가르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특성을 가진 하모니스가 굉장히 많은 고악기로 연주한 한 20-30인 조직의 합창곡을 들어보잖아요. 굉장히 녹음 잘한 마이너 레이블에서 녹음한 이런 곡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포근하게 이렇게 쭉 감싸온 듯한 느낌. 저희 이제 종종 앰비언스라고만 막연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느낌이 다른 앰프로 들을 때하고 좀 달라요. 진공관으로 듣는 앰비언스와 그런 하모닉스와 지금 라드 M33처럼 노이즈 레벨이 낮고 아주 짧은 파동에 대한 대응이 뛰어난 그런 증폭 소재로 만든 그런 앰프하고 소리가 좀 다릅니다. 이쪽 NAD M33이 잘하는 건 진공관보다 더 잘하는 건 진공관보다 노이즈 레벨이 훨씬 낮으면서 마이크로 다이나믹스 같은 거, 아주 작은 소리에도 이렇게 쿵쿵 치는 볼륨이 낮은데 드럼 소리가 있는 그런 곡들의 그런 미세한 신호들이 다 들려요. 굉장히 종종 이제 전율을 느낀다고 그럴까요? 그런 신호들이 있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핑크 플로이드도 그렇고, 핑크 플로이드 음악들이 그런 작은 신호들이
들으라고 다 집어넣었는데 그거를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곡들을 들어보면 전율이 인다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호소력이 짙게 들어옵니다. 악기수가 많지 않고 그냥 사람 목소리 하나, 여자 목소리 하나만 나오는 보컬을 들어도 굉장히 호소력 있게 들리는 게 바로 NAD M33으로 드라이브한 R3 아방가르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M33의 어떤 극한을 좀 체험해 보려면 사실은 뭐 NAD M33의 드라이브를 보면 R6, 아르테 같은 스피커를 드라이브 할 수 있어요. 이런 오디오 벡터 같은 스피커들로 굉장히 이 앰프의 능력을 어디까지인지를 테스트해 보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피커 대신 오늘은 앰프로 첫 시간이었는데요. NAD M33 워낙에 화제작이고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을 좀 같이 좀 공유해 보려고 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들어보려면 이런 스피커들, 다양한 스피커들로 들어봐라.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마련했습니다. M33이 보이면 지금 제가 말한 스피커들을 갖다가 붙여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소리샵 같은 데 가시면 그런 게 가능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제품과 그런 매칭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